안녕하세요, 신쌤입니다. 지난번에 부모님들께서 느끼시는 불안감과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아이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죄책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큰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커가는 과정에서 사춘기에 들어서는 자체가 불안감의 연속입니다. 사춘기 그리고 청소년기는 불안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잖아요. 당연히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커가면서 어떤 인생이 펼쳐지게 될지, 특히 우리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게 될지 예측이 불가능하고 정보도 부족합니다. 당연히 아이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공부를 잘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든지 또 그렇지 않다든지와 상관없이 모두가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불안감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또 부모님을 보면서 일부 친구들은 좀 죄책감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 친구들이 부모님과 굉장히 잘 지내는지 또는 뭐 반항을 하는 친구든지랑 상관없이 느끼고 있을 감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불안감과 죄책감을 좀 낮춰주고 안정감과 자존감을 높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제로 하고 있는 그리고 제 생각을 좀 오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집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운 것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요.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밖에 나갔다가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굉장히 크게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집에 왔을 때 약간 강아지 모드로 변하는 것 같은데요. 한강까지 좀 뛰어갑니다. 그래서 가방을 좀 받아주면서 굉장히 크게 환영을 해줘요. 더웠으면 너무나 더웠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사소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약간 좀 호들갑스럽게 맞이하는 편입니다. 뭐 일부러 그렇게 시작했던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왔을 때 누군가가 굉장히 이렇게 강하게 환영을 해주면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고 이 집안 자체에서 내가 항상 환영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약간 집안에서 내가 느끼는 안정감을 높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항상 이제 그렇게 해와가지고요. 저나 아빠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도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집에 좀 늦게 들어오거나 이러면 온 가족이 아빠를 막 현관에서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거든요. 일단은 그 자체가 집을 좀 따뜻하고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집에 들어오는 자녀들을 아주 강하게 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특히 이건 이제 어머님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너무나 본인의 감정이 이렇게 기복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가 뭔가 실수를 했거나 또는 어떤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엄마가 더 먼저 당황하거나 엄마가 크게 막 반응하는 경우에 아이들의 불안감의 수준이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좋은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아이가 뭔가를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다쳤다던가 이럴 때 너무 크게 어머 이거 어떡하면 좋아 막 이렇게 호들갑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면 아이는 자기가 실제로 느끼고 있는 고통보다 몇 배로 아프게 느껴지고요. 이게 너무 큰일인 것처럼 느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조금 걱정스럽다고 생각하실 정도이겠지만 하지만 약간의 감정을 조금 가다듬으시고 다쳤네 아프겠구나 라고 조금 차분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뭐 아이가 예를 들면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좀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럴 때 너무나 어머님께서 커다랗게 놀라시거나 너무나 걱정을 과하게 하시면요 아이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훨씬 커집니다. 아이들은 보통 엄마의 감정을 반영해서 본인의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 본인의 판단 자체가 부모님들의 판단을 가지고 그게 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조금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문제 상황에 빠졌을 경우에도 크게 놀라거나 좀 너무나 당황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으로 생각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거나 사태를 해결하면 좋을지를 조금 더 의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놀란 마음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조금 감추고 나의 감정 상태가 크게 기복이 보이지 않도록 좀 해주시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아이가 안정된 사람이 되려면 부모님이 좀 일관된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좀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 자신이 좀 이렇게 일관된 사람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되게 감정에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거든요. 크게 화를 나서 참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아이에게 솔직하게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이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학교에서도요 이렇게 사과하는 걸 크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상황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이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 상황이 끝난 다음에 저는 아이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아까 엄마가 그렇게 화를 낸 거 생각해 보니까 그때 엄마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과했던 것 같아. 돌아보니까 이건 엄마가 미안했던 것 같아.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화가 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면이 너가 잘못한 거는 맞는 것 같지만 하지만 거기에 대한 엄마의 대처는 좀 지나쳤어.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해. 이렇게 조금 본인의 감정을 추스른 다음에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있었던 그 감정에다가 이름을 좀 붙여줘요. 정확하게 조금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얘기를 해서 사과할 거는 딱 사과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효과가 제가 보기엔 좀 있었냐면 아이들이 엄마가 그럴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건 좀 이해를 해주고요. 어떤 경우에는 컨트롤도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제 저희 둘째 아이를 수학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어요. 엄마가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수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아이가 뭔가를 하는데 이해를 못 하는 게 제가 힘들어가지고 한숨을 크게 내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내가 답답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딱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미안해. 아니야, 답답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 미안해. 엄마가 조금 그랬던 것 같아. 이렇게 바로 거기서 사과가 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 엄마가 크게 화가 좀 나도 그것이 만약에 적절하지 않으면 요것을 금방 고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되게 논리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안정감을 주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막 안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러시는 분들 경우에는 솔직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도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감정을 좀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앞에와 비슷한 이야기인데 아이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고마울 때 딱 집어서 고마움을 바로 표현해 주는 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커피 마시는 걸 되게 좋아해서 저희 큰아이가 제 커피 원두를 이렇게 손으로 잘 갈아주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그때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바로 하고요. 이거 하기 엄마가 좀 힘들었는데 네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엄마가 커피 마실 때마다 너무 좋아 라고 표현을 그때 해줍니다.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그 순간에 표현하는 건 굉장히 그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좀 높이고 본인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뭐 칭찬이나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말로 꼭 해야 돼? 내가 말 안 해주면 몰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예뻐하고 뭐 이런 거 당연히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말로 해야 됩니다. 몰라요. 말로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도 모르겠는데 남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둘이 연애를 할 때 남녀 사이에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는 일인데요. 오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 당연히 모르죠. 남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말해줘야 압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고맙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 같은 경우는 나와 너무나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특히 아이 그리고 배우자 이렇게 나랑 정말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때그때 고마울 때 진짜 솔직하게 고맙다고 말하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의지가 필요합니다. 좀 몇 번 하고 나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뭐만 하나 해줘도 너무 고마워 라고 이야기하면요, 특히 남자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효과가 큽니다. 이게 남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남자들 같은 경우 남자의 본성상 내가 뭔가를 해줘가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면 본인의 유능함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좀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어떨 때 내가 고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좀 잘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째는 이제 제가 이제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건데, 요거는 이제 어렸을 때 할수록 효과가 높은 것 같아요. 주문을 외우는 겁니다. 아이에게 이렇게 주문을 거는 건데요. 주문과 같은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자기 전에 항상 해오던 건데요. 이제 아이가 자기 전에, 저는 아이 둘이 아직도 같이 자거든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둘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주문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는 잠들 때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 전에 좋은 말을 들으면요, 이거는 제 좀 비과학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자기 전에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좋은 말에 대한 게 뭔가 그 사람 몸에 이렇게 쌓일 것 같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그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자기 몸에 이렇게 그냥 체화될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좋은 말, 주문 같은 거는요, 제가 이제 우주 좋아하니까 우주에 대한 책 같은 거 밤에도 많이 읽어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에게,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너희들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별에서 엄마에게 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엄마한테 그렇게 와줘서 항상 너무 고맙다. 엄마 인생 최고의 행복이야. 엄마 인생 최고의 축복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 아이들 2명한테 저는 이런 주문을 외워요. 너는 복이 많은 것 같아. 너희들은 복이 많고 운이 좋은 사람들이야. 이 우주의 모든 기운이 너에게 있는 것 같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주문을 계속 외워줍니다.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그거를 당연히 안 믿겠죠. 근데 계속 들으면 그렇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인데, 자기 전에 축복을 계속해서 해주는 거죠.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를 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아주 어릴 때, 좀 나이가 들면요, 굉장히 아이들이 낯간지러워합니다. 그래서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면 본인들이 굉장히 커다란 것 같이 생각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아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싶어 해요. 어른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면들이 또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크더라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소름, 이렇게 막 좀 그래, 이렇게 말을 해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축복의 주문을 외워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자존감을 높이고 마음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5가지 아주 좀 간단한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